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저는 여기 와서 스님이 회장님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회장님하고 울산 거사님한테 어제였죠. 옛날에 달려있는 어떤 것들을 좀 철거하고 새로운 걸 달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공양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도 같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두 분은 먼저 나가셨어요. 그걸 달라. 근데 저는 그때 들어갈 때는 공양간 쪽으로 제가 신발을 신고 뒤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신발을 신고 남자 화장실 쪽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울산 거사님하고 그다음 회장님하고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내가 가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갈까? 요 생각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같이 일어났고 좀 추운데 그런 생각도 일어났고요. 근데 그냥 몸은 앞으로 가요.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여기를 이 스님 선원장실 옆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남자 요사체 하고 세 번째로 이제 나무 쪽에 거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는데 이 의자를 놓고 저하고 이제 이 팀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다는데 누르는 거, 그 기계 자체를 좀 서툴러서 스님이 한번 그거를 해주신다고, 예, 타카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딱 하면서 스님이 손에 해서 스님의 그게 조금 올라왔잖아요. 괜찮았어. 사마디가 워낙 좋아서 괜찮아. 예, 저도 그러신 줄 알고 근데 딱 이러면서 이 팀장이 스님 어떡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탁 봤는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마디도 괜찮네. 오히려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걸 차분하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뒤로 일어났냐 하면 이건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나? 이 생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보고 그 다음 스님께서는 괜찮다라고 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서투르잖아요. 서투른데 서투르게 잘 안 박혀도 이전은 서투른 걸 하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해요. 잘 안 돼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그 다음 추워도 이게 조금 춥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의 불편함이 있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투른 내 모습, 서투른 내 행위를 보면서도 별로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 스님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제가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수행을 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너무 무관심한 형태의 어떤 번뇌가 좀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옮겨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는 남자 요사체 쪽에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좀 높았잖아요. 사다리를 좀 높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좀 높네? 근데 별로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게 원래 그런 것 같으면 이전에는 제가 지금도 그랬지만 분별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촥촥촥촥촥. 근데 그게 좀 높네 하고 그냥 올라가요. 좀 높네 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받고 그랬는데 또 이 팀장이었나 그 오른쪽을 밟으면서 해봐라 라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해 보였나 봐요. 이렇게 발을 뺐는데 꼴딱 됐는데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요게 오히려 더 불편한데 빼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면서 그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그걸 보고 그 다음 마무리를 짓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올라오는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이거를 차분하게 보면서 그 과정 자체가 지나간 것 같다. 그리고 마무리, 나무 낼 때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좀 서투르잖아요. 근데 울산거사님이 잘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나 봐요. 공대 오빠, 공대 형,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릴 때 이 팀장은 나랑 비슷하게 못할 거야. 근데 공대 오빠는 잘 돌릴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산거사 할 때는 이렇게 받쳐주기만 하는 거예요. 받쳐주기만 하면 돌리는데 제가 실질은 모르지만 잘하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받쳤다 그냥 오고 이 팀장 할 때는 열심히 또 돌리는데 미숙해 보인다라는 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 형한테 다시 컨펌을 받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제 올라오는 생각을 보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 무심하게 본다?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생각을 본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다음 좀 냉정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은데요. 이 말은 좀 깊은데 우리가 그 생멸 하면서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깊습니다. 금방 같이 그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눈 뜨고 있을 때는 다 일어난 겁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난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라진 걸로 보면 오해예요. 사라졌다고 진짜 사라진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아는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 일어났다고 마음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봐야 되고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럼 대상으로 보면 항상 사띠와 지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게 더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그 지혜를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지혜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툭 하면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 한참 지혜 많이 모아야 돼요. 그 끝까지 하려면.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걸 알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이게 더 좋아요. 자꾸 사띠가 있도록 챙김하도록 그게 지금 자신의 마음 아는 마음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있는 사띠거든요. 이게 지금 버전을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한 대생에 집중하는 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절대 이걸 모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마냐띠적인 일어남 사라지만 한다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냐띠는 이 형상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 단마는 전부 그 마음 갖고 한 얘기예요.
쌀띠 주는 것도 저 마음에다 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펼치면은 육식에다가 두는 거예요. 육식 안에다. 여러분들 육근경시라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때 육식 안에다 두는 거예요. 쌀띠를. 거기다 둬서 뒀다는 거는 쌀띠를 거기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대상으로 알도록.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금방 여기 불교에 붙이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일상 중에 하나 일환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상황 또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상 상황을 사실 쌀띠의 대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 관념을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추워. 따뜻하다. 이렇게 관념을. 그 관념이 사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게 더 고약한 내상 쪽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상하고 내상하고의 일어남 사라지면 그게 가짜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깥에는 의상이라고 한다면 이 상, 허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상은 안쪽에서 말하자면 생각하는 거랄지 쌓냐는 거. 그거 갖고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면은 그건 완전 빠냐띠거든요. 지금 티처는 그걸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어난 사람이 아니고 안쪽. 집중하는 데서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는 마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이라면 안쪽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 있잖아요. 일상 생활. 데일리 라이프. 그런 것들을 그냥 쌀띠의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대상으로 다 알면 좋지만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냥 쌀띠의 대상으로 보면 아주 크게 별 문제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관념을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 관념이 이제 그 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 관념에는 전부 욕이 들었어요. 욕망. 로마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싫어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욕망이 아니고. 이 집착, 모든 집착이 다 욕망이에요. 번뇌가 일하는 건 다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안 일어난다고 했을 때 해줬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모든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그 방식을 다 쌀띠의 방식으로 바꿔놓으면은 크게 별 문제될 만한 게 없다. 왜냐면 그 총알탄 마음이라는 게 그 관념이 팍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세간을 이루잖아요. 그게 세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속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쌀띠의 대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쌀띠의 대상으로 보고요, 세간의 지혜도 출세간의 지혜하고 같이 써줘야 돼요. 세간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나 몰라 할 때, 그때는 문제가 아주 잔잔하고, 뭐랄까요, 소소한 거지만, 큰 것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간의 지혜도 써줘야죠.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차가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약하자 불러야 하잖아요. 또 산불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19로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나 안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그게 괜찮아. 그런 뜻이거든. 사도께서는 괜찮아를 참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주 그게 잠재적 번뇌라고 그랬어요. 미세한 번뇌. 안 일어난다 해서 방관하는 게 그 번뇌예요. 근데 그게 일어났는데도 그 번뇌가 일어났잖아, 지금. 근데 본인이 몰라서 그래.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잠재적 번뇌라고 그래요. 안 써요. 아주 고약하죠. 예. 그게 아마 암환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얼마나 고약해요. 거기에 무슨 자비가 있고 무슨 베품이 있고 무슨 뭐 이해가 있고 무슨 인정이 있겠어요. 아, 그렇죠. 완전 뭐죠.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게 방황 가지 않나 싶어요. 그 방황은 다른 말로 잠재적 번뇌라고 하거든.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자꾸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고 안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일어난 것이라고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 그 미세한 번뇌까지 볼 수 있는 게 통찰제가 날 때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통찰제하고 도화제는 이웃 사칭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통찰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화제가 난다 이랬거든요. 그게 한 끗 차이래요.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찰제 정도 나면은 이웃 사촌에 도화제가 있으니까 그게 다 사띠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띠가 자라는 그 패턴 있잖아요. 그 길. 애기 사띠,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두는 사띠, 아는 사띠, 알면 놓치지 않은 사띠. 어제 저기 아침 법문, 유도 법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법문도 너무 중요해요. 어제 오늘 유도 법문 아주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녹음해놨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같이 스님이 지금 컴퓨터에서 번역이 아니라 녹취하고 있는데요. 워드 지금 치고 있는데 내 워드 치고 있는데 너무 좋아. 자화자찬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법은 내 법이 아니에요. 법은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도 내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도 내종교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또 보편적 진리잖아. 법은 누구든지 지닐 수 있어. 받아 지닐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도께서 그 법문할 때 받아 지니라고 하잖아. 그거 거의 해줬는데 받아 지니. 그게 사도요. 받아 지녀서 널리 나눠주거라. 축원할 때 그러잖아요. 꺼내어 갖는다는 말, 꺼내어 쓴다는 말, 꺼내서 쓴다는 말은 다시 뒤집어서 보면 받아 지녀서 이런 뜻이에요. 받아 지녀야 꺼내 쓸 수 있지. 법을 만들고 법을 그게 지금 이건 녹취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있는 사띠에 있는 법을 세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부처님은 진짜 일체 진짜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해볼 수 없는 분이 부처님 같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 발견하신 수행법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담마 그 법문을 또 법을 가르침을 또 받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그 세간에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들은 자긍심이 있어요. 이 가사를 입는 순간 이 가사 색깔이 아라한의 깃발 색깔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만 세우면 안 되겠죠. 그 행을 또 해야 되고 그게 지니도록 해야 되겠죠. 지니는 것이 많죠. 이제 팔정도도 있고 개정의 사막도 있고 칠각지도 있고 오력도 있고 다 지니는 거잖아요. 그게 단마잖아요. 법. 그런 하나의 요소가 법의 요소고 그게 깨달음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도 그걸로 보면 좋죠.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소리가 그거예요, 사실은. 독자재를 보면 그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 경적소리나 이 몸뚱아리랑 같아. 이치로는. 법의 이치로는. 언제 법의 이치를 볼 거야, 우리 이태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정하는 거 잘하고, 사티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말할 때, 사티가 있는가 없는가. 사티시 말을 하면, 그게 팔성도기 때문에. 팔성도 따로 있나? 내가 볼 때 팔성도 너무 쉬워. 왜 어렵냐면, 사람이 그걸 글로 보기 때문에. 언어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 쉽게 얘기했잖아. 사티시 말하는 게 그 정어라고. 그 행운하는 것이 정업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것이 정명이고. 정업과 정명은 뭐 직업하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아무튼 다 붙이면 돼요. 근데 너무 글로만 하거든. 그게 이제 어떤, 우리 수바나 찌따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구나. 대구에 이번에 애기보살. 사티도 관념으로 두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 그런 것들이 글로 오는 게 관념으로 두는 것이다. 이론은 다 그거요.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사티라고 하고 계속 생각만 해. 그게 관념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관념으로 두는 사티요. 직접 실행을 해야 되거든.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거든. 이게 말로만 하는 사티 있잖아요. 그게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뷰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한테는 다 들키고 말지. 그런 사람들 확 뒤집어 놓지. 인터뷰도 관념으로 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그러면 그거는 힘을 못 얻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법에 대한 이치를 왜곡하고 잘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책 있는 갖고 와서 하는 거는 그게 다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계속 책에 의존해서 그래요. 근데 진짜 프랙티스는 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뒤집어져요. 왜냐면 또 그 깊이와 범위가 매우 높거든. 근데 그건 책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프랙티스에서 그 이해되는 알아야 할 것들이, 알아야 할 법수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행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은 책을 못 봐요. 맛이 없어서. 내가 생각되는 그런 이치는 하나도 없거든. 이게 무슨 맛이 있겠어? 응? 부정하는 마음, 또 사티 사마디가 깨져가지고 아무리 맛난 음식 먹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응? 불안하고 초조면 밥이 제대로 넘어가나? 목근육에? 안 되잖아. 그거 같아. 생각으로 그냥 천천히 먹어야지, 이완시켜야지, 그게 되나? 이완. 응? 듣뜸, 그게 되나?
됐으면 그 예안이, 됐으면 한다고 해서 그 예안이 돼? 그게 관념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라고. 일어나면 알아차리라고. 쌌대하라는 것은 대상을 쌌대로 보려고 쌌대는 것이요. 법은 이 팀장이 보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일리 라이프를 쌌대 대상으로 보면 그게 문제시되지 않고요. 그러면 자꾸 쌌대를 두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데일리 삶이 지금 내 생활이기 때문에, 내 일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쌌대를 계속 촘촘히 두라 이런 뜻이요. 알겠습니다. 예. 삶이 사티의 대상이 될 때까지. 예. 자, 제가 오늘 세상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티처한테 이 본문을 참 듣는다는 게 참 세상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해결한 거는 그 사상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 사티를 안쪽에 갖추어 놓았을 때 저는 그게 체험적으로 되고 경험적으로는 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관찰만 하고. 근데 오늘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무령과 보살님께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하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사스님께서도 보는 마음을 멀리서 볼 때 이렇게 봤다고 하셨듯이 저도 쭉 빠져나가는 걸 본 거예요. 법당에서 경영을 하는데 저 법당 저 먼 쪽을 볼 때 이 마음에서 보는 마음이 쭉 나왔다는 걸 그때 관찰했습니다. 그때 이게 보는 마음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관계, 그다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관계, 이거는 저에게 가장 참 오랜 큰 숙제였고 퀘스천 마크가 했었는데, 그다음에 사산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빼고 아는 것으로 넘어갈 때 훨씬 더 힘이 있다. 오케이. 하셨어요. 그 이제 저는 보니까 보이는가, 보이니까 보는가, 이거에 대한 오랜 숙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같았습니다. 보니까 보이고 보이는데 왜 같은데 같이 이해되는데 나는 왜 설명을 못할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에 있는 것과 이거는 대상으로 드러나야, 바깥 대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야, 상태로 드러나야 똑같은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늘 두 개로 잡혔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체험적으로 되는 거랑 똑같지만 두 개로 잡히니까 완전히 똑같다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안 그래도 저 멀리 보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보는 마음이 쭉 뻗어나와서 이게 보이는 성질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해봐. 아니야, 내가 얘기해줄게. 네, 그러면 이 보니까 보는 작용에 의해서 보이는 성질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작용과 보이는 성질은 작용 쪽에서, 보는 작용 쪽에서는 원인이지만 보이는 성질은 상태의 결과로서 드러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작용과 상태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겁니다. 작용이 없다면 상태로 드러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원인 결과라고 하지 똑같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상태로만 나는 걸 봤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작용을 봐야 된다. 마음이 일하는 걸 보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염주알이 쭉 늘어지는 게 꿰어지는 느낌이에요. 오랫동안 퀘스천 마크 갖고 있던 것이. 그러면 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상태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보니까 보인다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니까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상태를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 그 안에는 이미 보는 작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 안에 원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시성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성, 동시적 공시성을 하면 돼. 그죠. 이게 그냥 뭐냐면 선생님께서 말씀한 동시성을 저는 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걸 상태를 놓고 작용을 안에 있는 걸 보는 게 그게 공간성인 겁니다.
아, 이거는 너무나 멋진 본문이라는 게 제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선행적인 자료, 선행적으로 보는 게 뭐냐. 보니까 보이는 건 선행적인 거예요. 이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보이는 상태의 그 상태를 봐버리면 이미 여기 있는 작용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안, 결과 안에 원인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렌즈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봐버리면 이게 동시성, 공간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패턴으로 본다는 것도 저 오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조금 잘 봤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확인해 간다는 그 과정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확인받을 수 있다는 티처가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신비롭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전에 들어두었던 거, 그거를 제가 다시 반추해서 이해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 이 법이. 네. 그리고 또 그거거든요. 있는 삿띠를 마음에 갖추어 놓으면,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있는 삿띠를 요 마음에 갖추어 놓으면, 그러면 있는 삿띠로서 보면, 선생님이 그런 말씀 표현을 하시거든요. 요 있는 삿띠를 보면 또 결과로 이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결과로 드러나 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이게 왜 자꾸 일깨움이 될까? 일깨움이 될까? 관찰은 되는데, 체험은 되는데, 왜 그 이끄는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게 싸띠요. 예.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이게 있는 사띠를 이 마음 쪽에 딱 붙여 놓으면, 보이니까 보는 작용이 있는 거와 같이, 있는 사띠는 이미 상태로서 여기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면 사띠로서 일하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작용과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있는 사띠를 갖추어 놓아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불방일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띠를 갖추어 놓으면 마음이 밖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띠가 그럼 왜 일깨움이 될까? 그러면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있는 사띠가 될 때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 담으면 이게 일깨움이 된다. 그래서 스님께서 칠각지 중에 영각지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요 알을 여기에 갖추어 놓으면 이거를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지혜 쪽인 것 같아요. 알미 지혜잖아. 그러면 이 상태가 여기 붙어 있으면, 지혜가 상태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건 지혜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 중에 칠각지 중에 영각지가 있는데, 영각지가 일깨움을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명에서 벗어나는 해의 작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들어도 멋지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너무 웃겨요, 선생님. 이제 표현 잘 되는마.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랬잖아, 아까. 처음에. 근데, 작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고, 상태를 가고, 이 동시성, 스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성, 그 다음에 공간성, 이게 다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뭐 내가 또 따로 말한다는 게 괜히 군더더기다. 맞아요. 이 같은 길을 가는 티처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 길이 다르면 안 되거든. 지금 저는 사실 어려운 느낌이 예전에 제천 천재에게 보고 알고 집에 설명 적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딱 생각이 나는 경우에 딱 있을 게 생각이 딱 우백과 재면서 안 나오고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과성이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공과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없어요. 그런데 존재 있어요. 그 없는 표현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여전히 그 공간성이 나는 게 그게 빨간띠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 빠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어떻게 보고 알고 지켜보고 그냥 마치 그냥 표현을 이렇게 허공에 공이야, 공, 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니까는 그 생각이라도 진짜 생뚱 맞게 어떻게 예전 같은 이게 우리 같은 게 생각이 들어서 예전 같은 게 어떻게 안만 쭉 나오면서 밀어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딱 여기서 지었는데 여기서 밀었는데 허공에서 밀면서 이렇게 싹 퍼져버렸어요. 지금 도현서 내가 느낀 게 그러니까 너무 힘인데 힘이 안 들어가요. 너무 힘인데 힘이 안 들어가고 너무 부드럽고 순수하고 그래서 이게 네이처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예전은 통찰시면서 좀 거칠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가볍고 경쾌하고 근데 힘인데 힘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작은 걸 하면 되잖아요. 드러나고 또 이 상 이미 어떻게 보이는 성적은 이렇게 진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봤기 때문에 드러났거든요. 진짜 이렇게 그 주고받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보는 것과 보이는 것도 합치는 의견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제가 인터뷰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대안과 마을 때 화가 빠진다는 거죠. 색깔이 화가 빠지고 그러니까 빨간띠가 사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고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힘이 안 들어가고 더 강력하고 경쾌하고 그리고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이는 성질이 아는 성질로 넘어가면 훨씬 더 힘이 있다. 그 제가 이제 그 얘기 꼭 해줘야 돼. 그래 잘 봤다고 할 수 있어. 이제 나오네. 그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번 더 관념적으로 생각한 거다. 그리고 보인다 그러면 이미 눈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 안다라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지되는 거다. 그게 안다는 거요. 그게 아느냐, 그게 아는. 다른 말이야. 아는 애 다른 말. 경험되어진다, 인지되어진다. 그 정도로 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밖에 없어. 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양한 표현을 할 줄, 인지한다, 감지한다. 감지한다, 다양한 표현을 경험되어진다, 일깨워준다. 금방 다양한 예, 스님께 다양한 표현을 하라고.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다, 일깨워준다, 그다음에 감지된다, 그다음에 경험되어진다, 그 일깨워준다를 보면 더 좋아. 일깨워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일깨워준다라는 게 일깨워주는 요게 스님께서 표현한 활발발, 그 사띠가 요학에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용으로서 깨워주는 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 상태로서의 아는 것은 더 힘이 있어진다. 그래. 그게 이제 모아가 아니고, 그 밝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자꾸, 우리가 이제 백열동구 있잖아요, 여기. 그 안에 필라멘트 있지. 필라멘트 있잖아요, 백열동구에. 그게 불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들어있으면 그게 활발이라고 그래. 안 들어있으면 그게 이제 모아고. 저는 이 활발발이 잠깐 탁 꺼졌다 다시 탁 켜지는 듯한 느낌이 그게 원래 일위성이에요, 일위성. 원래 일위. 그리고 한번 켰다 꺼지면은 다음에 한 것은 다음 것이요. 또 새로운 것이요.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요.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꺼졌다가 다시 탁 생겨나는 듯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지. 내가 안 봐져.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요, 이해. 크게 보면 저거 스위치를 올렸다 내리면 이제 그게 되지. 네. 전체적으로. 근데 필라멘트 불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그것이 어떻게 돼? 그냥 그건 이해예요. 아니 오늘 뭐? 아니 오케이. 네, 그래. 이 염주알이 한번 깨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더 깨야 돼.
그 염주알이 이제 금싸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자꾸 이제 금싸라기를, 사실은 금싸라기 더 널리는 것이 더 좋아. 왜냐면 자꾸 이제 쌌더니 이렇게 널려놓는데 나중에 지가 나면 지가 싹 뭐하나. 그 실에 꿰버려요, 지가. 널려놓은 만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널려놨다고 해서 빨리 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으려고 하지 말고 널려놓는다는 것은 법수를 더 많이 생기게 그게 된단 말이에요. 법수를 자꾸 확장한단 말이에요. 법이 일하는 그 요소. 근데 이제 그게 또 빨리 어떻게 꿰려고 하는 것도 그게 로바예요. 그게 법의 로바. 법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법집 잘못하면 딴 데로 간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널려지면 널려진 대로 알아차리고 알고 하다 보면 지혜가 저절로 지가 꿰어놔. 그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부드럽고 그게 더 힘있지. 근데 지금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해요. 이거 과정 없이는 안 돼. 이것도 원인 교과거든. 이때는 이제 단지 로바하지 마라, 욕심내지 말거라. 이제 우리 사도께서 하신 주문이야. 늘 사도는 나한테, 사사라님한테 늘 로바를 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고 하죠, 그냥. 인터뷰 때마다 그런 말씀 내가 귀하게 물러들어 들었어. 지금이야 그 이해를 하겠더라고. 왜 그랬는가. 로바로 수행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막 그대로 하면 돼. 뭐. 이게 어쨌든 얻으려고 하는 마음 제일로 안 좋아요. 로바가 진짜 안 좋아. 뭔가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지. 갖춰놓는 거. 사태가 있도록, 법이 있도록 한다는 말인데, 법이 있도록 갖춰놓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갖춰놓으면 저쪽 꿰져가지고 더 힘있는 아까 같이 금각석과 같은 지혜가 되는데 그 조건이 없으면 안 되거든. 갖춰놓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그게 원인이잖아요. 왜 불교라고 하냐면 그 원인 교과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연기잖아요. 원인 교과 없이는 불교를 말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지금 원인 교과. 그러면 그게 불법이란 말이야. 불법의 이치가 그 원인 교과란 말이에요. 연기 너무 쉬운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인 교과는 그건 마음을 봐야만, 사티가 없어야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그게 두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세가지 원인 교과하고 추세가지 원인 교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쉽진 않지. 이 사티는 그 추세가적으로의 원인 교과의 그 길이에요. 그게 이제 재범무화 길이에요. 그게 팔정도의 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가. 그게 뭐 팔정도 길이라면 그게 이제 고진멸도라고 할 수 있죠. 굳이 뭐 사승제다 뭐다 사도는 그런 얘기 잘 안 해. 수행자들한테 맡기지. 그 지혜가 나서 네가 알거라. 근데 저절로 알아지는데. 근데 그냥 책 보고 그걸 유도시 그냥 용어 풀이나 하고 그러면 이건 진짜 맛없지. 부처님의 담화는 말로 설명할 재미없어. 사실은. 이게 프랙티스 한 사람들은 뭔가 책 그 못 보는 게 맛이 없어서 그래.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거든, 이치가. 해당이 안 돼. 버금가지를 안 해.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일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용어를 써주는데, 그야말로 이제 아주 정선된 용어, 법에 가까운 용어를 써주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수행자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해도에 따라서. 에기사트대 같으면 어떻게 했어? 세 가지 용어를 갖다 잘 아는 걸 써줘야지. 그게, 빠라바사적으로 이해를 조심해야 써주면 못 알아듣잖아.
그렇다고요. 아니, 삼법인에 대해서 아니자 두카 아나타에서 모르는데 그 얘기를 써줘봐. 알아듣나? 아까 같이 일어나면 사라짐이,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오. 응?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의식 다 따고 막 내뱉어버려. 응? 이빠사나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명을 봐야 한다는 등. 생멸이 얼마나 생멸이 그냥 생멸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깊게 이해해서 바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나파나사티 아시죠? 아나파나사티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듣기로는. 응? 아나는 뭐예요? 그리고 빠나는 들숨날숨이죠. 그 호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숨날숨이 호흡이잖아요. 그럼 생명이니까 그래요. 그 호흡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호흡은 바로 몸이요. 네, 뭐죠? 몸은 형상이잖아. 부처님이 어떤 분이 이 형상 가지고 얘기했겠어? 이 형상이라는 것은 세간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뭐부터 이렇게 법에 고찰을 하게 됐냐면 사유리께서는 그 법문 자료 중에 시험인에는 아나파나도 있다 이랬어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나파나 사티라고 하면은 그 다른 말로 그 번역에서 하면 입출심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출심념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수식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시험에는 아나파나도 있다, 아나파나 사티도 있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아나파나도 있다 이래요. 아나파나도 들어있다 이래요. 그것도 10년 차 얘기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 이게 10년 차 안에 아나파나를 봐야 돼요. 10년 차. 몸은 뭐요? 형상이잖아. 원래 물질은 이게 아니요. 매우 깊습니다. 그 시험이 큰 사람들이 가르치면 4번하고 매치시켜서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더 깊으면 안 돼.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서.